자, 이번 보고서는 MC넥스, KNCC, LX, 일렉트릭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이 40억이 나오면서 YY 대비해서 10%, QQ 대비해서는 68.3%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당일 컨센서스는 하회를 하였고 매출액은 3,017억 원으로 YY 대비해서는 18% 증가하였고 QQ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9%, 컨센서스에는 부합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매출액은 늘었으나 수익성이 줄어든 이유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관련 일회성 비용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장은 원가 상승 그리고 생산 차질로 계획 대비 비용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기 매출 부진은 2분기로 2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과 전장 부품의 정상화로 수익성 개선되는 것은 2분기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현대차나 뭐 다른 종목들도 여러 번 갖고 왔지만 2분기부터 서서히 해결되고 3분기 때는 완벽하게 뭐 정말 일부 부품 제외하고는 거의 전반적으로 다 해소가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본다면 MC넥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고요. 2분기 기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상화된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A 시리즈 중심으로 출하량 본격화되어 있고 자동차 생산도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장 부품 매출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2022년도 4분기에는 제네시스 G90 향 자율주행 레벨 3 관련한 DCU 매출을 예상할 수 있고요. 이걸로만으로도 사실 중견 카메라 모듈 업체 중 최고의 매출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MC넥스 1분기에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완화가 되고, 완화는 아니죠.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증가가 되고 4분기 때는 최대 실적 혹은 그 다음 연도 1분기에 최대 실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구동계 매출 증가가 전체 영업이익의 개선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2분기 또한 A 시리즈의 OIS 본격 채용과 경쟁사가 점유율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 외주화 추진으로 인해서 MC넥스의 점유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이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MC넥스는 사실 나쁜 측면은 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하향 보고서이긴 하지만 65,000원이고 지금 현재 거의 4만원 근처, 4만원 아마 살짝 깼었을 수도 있긴 한데 정확하게 좀 주가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도 지금 하향 주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 대비해서 50% 정도 지금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밀고 가도 되고, 오히려 좀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에 사셨더라면 아직 그래도 5%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기회로 가져가시면 제가 앞전에 계속 드리고 있던 이노와이리어스랑 비슷한 상황이죠. 이노와이리어스도 1분기에 그 공급난 때문에 오히려 작년도 4분기에 너무 많은 물량을 빼버려서 실질적으로 1분기엔 물량이 없어도 못 나갈 정도.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 거고 2연이 되었다라고 얘기 나와 있거든요. 그거랑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G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는 기운으로 가고 있는데, MC넥스는 반대로 좀 아직까지는 하락의 기운이 좀 남아 있고 실적이 이제 오늘 반영됐기 때문에 내려간 거겠지만, 여기도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회복을 하고 기아도 회복을 하고 점진적으로 신차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MC넥스가 당연히 갈 거고, 또 벌써부터 갤럭시 S23이라든가 폴더블폰, 그 다음에 아이폰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은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단기에 집중하지만 않으시면 쭉 끌고 가도 수익을 줄 종목이니까 조금 이렇게 잘 들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또한 계속 들고 갈 거고요.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할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KCC고요. 매출액이 1조 6,400억, 영업이익은 1,494억 원. 그래서 YY 대비해서 둘 다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분기 실적에는 삼성물산 지분과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의 지분 매각, 그다음에 MOM을 통한 모멘티브 중심의 실리콘 부분 이익이 증가가 되어서 약간의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깡패죠, 그죠? 네, 실리콘 제품별 판가 인상 효과, 네, 수요 확대, 그리고 원재료인 실록산 수급 개선, 실리콘 메탈 가격 안정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호적인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부분에서도 전부 다 판가 전이를 인상을 통해서 방어를 해내고 있고, 도료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개선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이제 어닝 쇼크가 나면서 실적에 대해서 그때도 아마 설명을 많이 드렸을 건데, 정말 실적이 안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때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실적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중심의 견조한 이익 체력을 증명했다 볼 수 있겠고, 그것이 바로 또 MC넥스나 이노와이러스한테도 적용될 사항이지 않나, 다음 분기에.
라고 생각하고요. 기능성 첨가제, 특수 제품의 다운스트림 매출 비중은 2022년 하반기 상업 가동 예정인 워터포드 공장 재가동으로 인해서 확대가 될 전망이고, 또 실리콘 부분의 고부가 가치 전방 산업 비중 확대, 그다음에 모멘티브 인수 당시 기대했던 실리콘 부분의 판매, 네트워크 공유, 원가 절감, 시너지 효과는 점진적으로 가시화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KCC는 계속 좋은 얘기들밖에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LS 일렉트릭이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7,297억 원, 영업이익이 406억 원. 대단하죠. 그래서 상회를 하고 있고, 또 부합을 하고 있고, 캐시카우로서의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고, 또 수주 잔고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환율 효과가 좀 있고요. 국내 대리점 판매 및 자동차, 반도체 등 대기업향 물량이 확대가 되었다는 게 중요하고, 인프라 플러스 태양광의 수주 잔고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1분기 말 따져봤을 때 1조 4,158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7,004억 원에서 거의 지금 더블 난 거잖아요, 그죠? 대단하고, 당기 순이익이 또 40% 이상의 배당 성능을 유지하겠다 하면서 주당 배당금은 또 1,500원 해서 배당률 3%의 뭐 차익 실현까지 고려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주가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MC넥스 결론적으로는 8% 빠졌네요. 결국은 반등하지 못하고 8%가 빠져버렸고, 그래서 지금 모든 차트를 지금 깨고 하향으로 가고 있고, 아직 이제 하단 지지 부분이 36,600원, 이게 하단 지지는 아니고, 그죠? 네, 이게 지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지지가 될까 싶기도 하고, 월봉 차트 상으로는 사실 내일부터 반등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진 않고, 만약이라도 러시아가 뭐 종전을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좀 아직 우리가 지금 5월이니까 6월, 7월, 4, 5, 6이죠. 6월. 요때까지 좀 참아봐야 되지 않나. 그럼 정말 이제 굉장히 좀 안 좋게 잡아봐도 26,800원? 대충 그냥 27,000원이라고 보고, 지금으로부터 한 11,000원 정도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좀 암울한 결과가 있긴 한데, 일단 바닥이 나오는 거 보고 우리가 재투자를 좀 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지는 않길 좀 바랍니다. 실적 약화의 3%대 하락이었다고 봤는데 이게 너무 크게 하락한 거 아닌가 싶고요. 기관하고 외국인 이만큼밖에 팔지도 않았는데 지금 거의 뭐 일반 투자자들도 다 그냥 매도를 해버린 것 같고요. 오늘 이게 5월 6일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재무제표상으로 봤었을 때 1분기 실적 악화, 뭐 그런 건 다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은 너무 이제 과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또 지속적으로 지금 일봉에서 보시면 상승하지도 않고 계속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갭이 떠서 8%까지 하락을 했다. 그리고 지금 시외에서도 지금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이 샀고, 기간이 7만 주, 기간이 11만 주 정도 팔았거든요. 그게 좀 아쉽죠. 기간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는 거, 그 중에서 투신하고 연기금이 엄청 팔았다라는 거. 일단 실적에 민감하게 좀 반영하지 않나 싶고, 그러면 좀 비중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좀 사야 될 자리를 좀 보고 선제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이노와이러스도 잠깐만 볼까요? 모멘텀이 나온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것도 같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물론 오늘 다시 보합으로 내려왔네요. 무슨 일인가요? 오늘 상승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종전에 내려왔네요. 어쨌든 같이 내려왔다가 실적 때문에 안 좋긴 했었지만은 지금 모멘텀 상으로는 쭉 잘 가고 있거든요. 횡보 수준이긴 하지만 뭐 하락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때 이제 치고 올라왔고, 오늘도 올라갔다가 쭉 빠진 거긴 한데 뭐 장 고려한다면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여기도 2분기부터 이제 급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자면 좀 이제 모멘텀만 나오면 갈 수도 있겠구나. 지금 모멘텀이 없어서 이렇게 쭉 빠진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실 모멘텀이 안 나왔으면 빠졌을 건데 5G 투자, 또 삼성전자의 6G, 백서 이런 것들 나오면서 좀 이쪽이 좀 잘 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KCC는 오히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하락을 했네요. 물론 하락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미 올라왔어요. 이미 32만 원, 한 4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조금 아쉽죠. 실적, 오늘 이제 보고서가 나왔지만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나오긴 했었네요. 저번 주에 나와서 이미 좀 가버린 느낌인 거고, 그래도 뭐 좋은 뉴스만 있으니까 뭐 사실 분 사셔도 되는데, 이게 그 시장 상황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꼼꼼히 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더 주면 좋겠지만은 뭐 일단 6,350원으로 잡혀있긴, 보수적으로 좀 잡혀있는 것 같고, PR은 8배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작년보다 잘 나올 거고, 역대 연간 중에서도 제일 좋게 좀 써져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자, LS도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오늘 1%대 했고,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일단 4월 달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올랐고 유지하다가 지금 하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실적 가지고 상승을 했었지만은 다시 그 실적 모멘텀 이후에 이제 뒤가 없기 때문에 좀 내려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뭐 태양광 이쪽으로도 이제 BBB 이게 법안 통과하는 거 이외에는 뭐 얘기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도 영향을 좀 받는다고 하니까 또 이제 전력적으로 이제 모멘텀 좀 생기고 있죠. 뭐 전기요금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건설할 때 전력 변압기라든가 이런 거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또 LS 일렉트릭이 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오히려 LX 일렉트릭보다는 저는 LS를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네, 최근에 그때 이후에 간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고요.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 딱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 더 물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저희는 MC넥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MC넥스도 이때 바닥인 줄 알았고 이때 들어갔다가 상승을 했길래 이제 가나보다라고 했지만은 실적이 갑자기 안 나와버리면서,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거니까 실적이 좋겠다라고 보고서에 나와서 현대차 이제 1차 밴더고에서 생각을 해서 들어갔지만 결론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종목 들어가서 수익이 낸다 못 낸다라는 거는 없고요. 순간순간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이럴 때는 몸을 사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돈을 지키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